이별 후 진심을 담아 보낸 카톡에 상대가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이보다 답답한 상황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는 왜 여러분의 카톡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차승일입니다. 오늘은 상담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별 후 상대가 여러분의 카톡을 일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3가지 유형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만약 상대에게 카톡을 보내려고 망설이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참고하셔서 절대 이렇게는 보내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요구형 카톡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만나서 얘기하자와 같이 이별을 통보한 상대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식의 카톡이 대표적인데요. 처음 한두 번은 상대도 완곡하게 거절할 수 있지만 요구가 반복되면 거절하는 입장에서도 점점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거절해봤자 또 같은 패턴의 대화가 반복될 것 같기 때문에 상대는 일십이나 아예 안 읽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카톡을 회피하게 되는 거죠. 이런 요구형의 카톡을 지속해서 받는 상대는 마치 불편한 영업사원을 마주하는 느낌일 거예요. 즉 여러분이 요구하면 할수록 상대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대화할 기회나 재회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읽기 전부터 이미 부담스러운 장문형 카톡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은 일십당하기 딱 좋은 전형적인 카톡인데요. 예를 들어 전체 보기를 눌러야 할 만큼 긴 문장의 카톡이나 지금 내 심정, 감정, 앞으로의 다짐 등 마치 모든 감정을 카톡 하나에 쏟아붓듯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담아 보내는 경우 높은 확률로 일십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일십을 당한 입장에서는 너무한 거 아니야? 예의가 없네. 어떻게 이렇게 내 진심을 무시할 수 있지라는 생각도 들며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별을 결심한 상대 입장에서는 이런 대응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상대는 오히려 이미 끝난 마당에 깔끔하게 정리하지 왜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별을 선택한 순간부터 상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연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제 여러분의 감정을 헤아려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별을 통보했거나 일십을 하는 입장에서도 겉으로는 덤덤해 보일지 몰라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나름대로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상대 역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신경 쓸 심적 여유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문의 카톡을 통해 내 진심을 좀 알아달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마치 학창시절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처럼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진심을 담아 전해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대에게는 그 진심이 전혀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거부감만 커지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전혀 설득력 없는 카톡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앞으로 정말 잘할게, 다 고칠게, 다시는 힘들게 하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막연한 다짐만 반복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이별 직후에는 나만 변하면 관계를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변화 없이 그저 잘할게, 고칠게,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의 말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이미 관계 안에서 여러 번 실망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우엔 막연한 다짐만으로는 상대의 결심을 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미 신뢰가 깨진 관계나 상대가 관계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행동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행동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어야 비로소 상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일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단순히 몇 마디 말로 이별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한다면 결국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반복하게 되고, 이 경우 재회가 된다 해도 서로 상처만 깊어진 채 다시 이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은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상대가 여러분의 카톡을 일십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대부분 재회를 원하는 분들은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카톡 한두 번으로 상대의 마음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카톡 내용도 무거워지고, 그런 무거운 카톡을 받는 상대 입장에서도 답장하는 게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첫 카톡은 무조건 심플하고 담백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상황이나 명분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만약 그런 게 전혀 없다면 호칭이나 이름 부르기처럼 가볍게 접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첫 카톡의 목표는 상대가 나와 대화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상대가 나와 대화하고 싶게 만들기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카톡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카톡 주제에 대해서 추천하는 영상이나 1대1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일십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 연락할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인지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